네, 신탁 공매하면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신탁 공매 진실을 아시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오히려 초보분들이 하기 쉬운 물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권리 분석하면요, 우리 경매나 공매 대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리고 명도조차 필요 없는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만 이런 구조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 회원님이 실제로 소액으로 낙찰받고 매도하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회원님이 투자금 3,350만 원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어때요? 굉장히 소액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순수하게 남은 돈은요, 3,475만 원입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어때요? 수익률이 거의 104%입니다. 굉장히 잘 남았죠. 근데 이거를요, 굉장히 경쟁 있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단독 낙찰, 혼자서 낙찰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물건이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에서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회원님이 뭔가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냥 초보분이셨어요. 하지만 충분히 수익을 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실전 공매 마스터 과정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우리 회원님 실사례를 충분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개강은 25년 4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합니다. 우리 공매하면 특히 직장인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요. 저희 오프라인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수업 기간은 총 4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7시에 2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강료는 3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010-8240-1983으로 더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좀 말씀드려보면 4주차 커리큘럼이 있는데 1주차는요, 압류재산 권리 분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 온비드에서 물건 찾는 것과 권리 분석하는 거 상세하게 좀 배울 거고요. 2주차에는 권리 분석 심화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말소가 되는 권리들도 있지만 인수가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전세권이든 대주권 미등기든 가등기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들까지 다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3주차에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실전 노하우까지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4주차에는 우리 기타 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낙찰 후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매하면 뭐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명도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후 과정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실전 전략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합니다. 공매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 번에 좀 마스터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한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매가요, 압류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압류재산, 신탁, 국유재산 이런 차이와 전략 잘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 물건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명도 낙찰 후의 절차가 좀 불안하신 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에게도 적합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 전용 단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더 낙찰 수업에는 평생 멘토링이 포함되어 있는 평생 회원 실전반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생 멘토링을 하는데, 이건 저희 온라인 단기반이기 때문에 평생 멘토링 제공은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죠. 그래서 단톡방을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이 단톡방 운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수업 종료 후 한 달까지 운영합니다. 그 사이에 궁금한 거, 어려운 거,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되고, 저희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본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녹화본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한 번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녹화본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충분히 복습하세요. 저희가 수업 후 2주간 시청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자, 바로 회원님 사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받으셨던 물건이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리 회원님은 202호 물건을 받으시긴 했는데, 이게 201호 물건만 나온 게 아니라 8개 호실 통째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우리 신탁 공매 보면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건물주가요, 이 신탁사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겠죠. 뭐 어떤 빌라 자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분양가가 현재 팔리는 가격보다 워낙 높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분양이 안 되고 신탁사로 넘어가면서 매도가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면적은요 9.5평이고 건물 면적은 14평, 뭐 엄청 크진 않습니다. 감정 가격은 4억 5,100에 나왔는데 아마도 분양가가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유찰이 됐습니다. 2억 7,8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날짜 보시면요 3월 28일 날 종료가 된 물건이에요. 이렇게 유찰이 됐는데
아무도 입찰 보지 않았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이 안 된 물건은요, 수의 계약이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의 계약 가능한 물건을 보시면요, 물건 자체는 너무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간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원님도 물건 찾는데 시간을 엄청 쏟은 게 아니라 수의 계약 가능한 물건을 찾으면서 이 물건을 금방 찾으신 거예요. 잘하셨죠? 신탁 공매도요, 우리 경매, 공매랑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건을 찾으시고 검색하신다면 실제로 내가 계약하고 매도했을 때 얼마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수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면요, 오히려 심플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 현장 조사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시세 조사하고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수의계약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단독 낙찰 될 수밖에 없겠죠. 물건 자체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세권이죠.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지나가고 6호선 지나가죠. 더블 역세권이었는데 최근에 뭐가 생겼어요? GTX-A가 지나가죠. GTX-A까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연신내역 일대 보시면 지도상으로만 봐도 뭐가 밀집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가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빌라를 보더라도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빌라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 충분히 거래가 되고 단기 매도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A가 지나가니까 이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갈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재개발 구역으로 엄청 많이 묶였죠. 이게 만약에 GTX-A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기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재개발도 필요했지만 속도나 아니면 구역이나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진행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 GTX 타면 어딜 갈 수 있어요? 현재는 서울역까지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개통이 되면 삼성역, 우리 강남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 강남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입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일대 재개발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니까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만큼 지역 자체는 굉장히 좀 뜨거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빌라 거래 내역을 보면 제가 최근 1년 거래 내역만 지금 보는 거예요.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기 어때요?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2억 7,800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있겠죠. 수익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겠죠. 당연히 신탁 공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낙찰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익성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 상태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거의 신축이죠. 사용 승인이 22년 6월이에요. 6월이면 아직 3년 채 안 됐습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로 진행을 한다. 어때요? 경쟁자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만 높게 낙찰되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요, 이 정도의 컨디션이다 누구나 보기에 괜찮아 보이잖아요. 높게 낙찰될 수밖에 없어요. 입지적으로 괜찮았죠. 주거 밀집 지역이었죠. 단기 매도가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거래도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건물까지 이렇게 새 거다? 당연히 높게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이 받았던 거는 신탁 공매여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여서 단독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조도 보시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14평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확장형 발코니가 있죠. 그래서 실면적은 한 15, 16평 이상 됐을 거예요. 실제 면적은 훨씬 더 큰 거죠. 방 안을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게 현관이에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거실인데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4인용 소파에 TV 다이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 창도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거실 구조입니다. 엄청 크진 않죠. 14평이라서 한 개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실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식탁 자리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 안방입니다. 에어컨이 하나 더 있죠.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샤시가 저렴한 게 아닌 게 눈에 보이시나요? 브랜드는 안 나오긴 하지만 좀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건조기 세탁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 빌라는 내부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어쨌든 충분히 공간은 나와서 세탁하고 또 빨래하는 데는 문제없는 구조였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뭐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돼요?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경매나 압류공매 같은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도 외우고 인수되는 권리도 외우고 이건 말소가 된다, 인수가 된다, 복잡하죠. 근데 신탁공매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일반 거래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신탁공매는요, 오히려 심플합니다. 오히려 보시면 이게 건물 등기 내용에 다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신탁 등기 하나 있고요. 신탁 원부 내용 나와 있고요. 을구, 우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신탁 등기 이전에 이후에 다른
다른 권리가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그 부분만 신탁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요, 전입세대 열람, 점유자가 있으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왜요? 이건 통째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분양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물건이에요. 그럼 권리분석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신탁사에서 전화해서 동의해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리고 누가 없어요? 임차인이 없죠. 임차인이 없으면 뭐가 좋아요? 명도가 너무 쉽게 되겠죠.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명도 끝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훨씬 더 편한 물건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만 잘 하고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의 낙찰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가는 4억 5,100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유찰됐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물건이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던 물건이고요. 낙찰가는 2억 7,80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됐고요. 취득세 이전 비용 합쳐서 570만 원, 총 필요한 자금은요 2억 8,3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2억 5,020만 원이 됐어요. 낙찰가 대비해서 90%가 대출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3,350만 원 소액으로 가능했던 거죠. 얼마에 매도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3억 3,7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시세 차익이 5,900만 원이에요. 물론 이 5,900만 원이 다 우리 거는 아니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이전 비용 570만 원이 있었고요. 도배비 70만 원, 중문 설치 90만 원,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조금 많이 줬어요. 단기 매도 하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매도가를 낮추는 것보다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높이는 게 훨씬 더 거래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그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7개월간의 이자비 730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한 465만 원 나오더라고요. 왜요? 우리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세금을 냈고요. 총 비용은 2,425만 원, 그리고 순수하게 남은 거는 3,475만 원. 그러면 우리 투자금이 아까 3,350만 원이었죠. 투자금 대비해서 순수하게 남는 거는 3,475만 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04%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남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단독 낙찰 받으니까요, 투자금 대비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탁공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공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절차나 그리고 정확한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실전 공매 마스터 과정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내가 뭐 공매든 압류 공매든 아니면 신탁 공매든 국유 재산이든 제대로 배우고 다른 사람이랑 경쟁 없이 오롯이 나 혼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